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자, 오늘 분석에서는요, AI가 이끌어가는 기술주 강세, 그 너머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시장의 돈, 그러니까 자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흐름을 추적해 볼 텐데요. 미국 시장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에 숨겨진 새로운 성장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께는 어떤 기회가 되고 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시장 성적표는 한마디로 혼조세라고 할 수 있었어요. 거시경제 지표는 굉장히 좋은데 또 개별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약간씩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면서 투자자들이 방향을 탐색하느라 아주 치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지수별 등락률을 보시면요, 시장의 복잡한 흐름이 그대로 드러나죠. S&P 500이나 나스닥, 다우존스 같은 대형주 중심의 지수들은 최근에 좀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보수적인 전망이 맞물리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러셀 2000 지수가 올랐다는 점이에요. 중소형주 중심인 이 지수가 혼자 상승했다는 건요, 시장의 자금이 대형 기술주에서 실물 경제와 더 가까운 가치주나 중소형주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아주 의미 있는 로테이션 현상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좀 혼란스러웠던 시장 움직임, 대체 어떤 뉴스들 때문이었을까요? 저희가 특히 한국 투자자분들 관점에서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5가지 핵심 동인을 뽑아봤습니다. 보시면 국내 증시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한다거나 또 반도체 성장 기대감 같은 아주 좋은 소식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발 지정학적 리스크나 미국의 긴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이런 부정적인 변수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강한 순풍과 거센 역풍이 동시에 부는 것처럼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바로 이 상반된 변수들 사이에서 우리는 시장의 진짜 방향성을 읽어내야 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의 핵심, 그 충돌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코스피가 밸류업 정책이랑 AI 반도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을 달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국채금리가 4.1%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유동성의 경고등을 켜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 좋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국내 증시에 좋은 흐름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글로벌 거시경제에 좋지 않은 흐름이 있는, 이 둘이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HBM4의 가격 결정권, 영어로는 프라이싱 파워라고 하죠. 이게 그냥 반도체 가격이 좀 올랐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AI 인프라를 만들려면 HBM이 없으면 안 되게 되면서 이걸 만드는 소수의 기업들이 가격 협상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공급하는 쪽이 가격을 맘대로 정할 수 있는 힘, 바로 프라이싱 파워를 갖게 된 겁니다. 이전 세대보다 20에서 30%나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건 관련 기업들의 이익이 구조적으로 커질 거라는 걸 예고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어지러웠는데도 불구하고 돈의 흐름은 꽤 명확한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뚜렷하게 상승한 종목들을 저희가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 봤더니 4가지의 공통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패턴들을 보시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딱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가진 주식들로 돈이 몰렸고요. 두 번째는 낡은 인프라를 교체하고 현대화하는 데 관련된 산업재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 상황과는 상관없이 개별적인 임상 성공이나 M&A 같은 좋은 소식이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강했고요. 마지막으로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진짜로 돈을 벌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의 가치가 다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시장에서 발전된 이 4가지 패턴들, 이게 과연 우리 한국 증시에는 어떤 투자 기회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글로벌 트렌드는 결국 시간 차이를 두고 우리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마련이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연결고리가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 당연히 국내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겠죠?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 북미의 중장비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직접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시장의 큰 패턴과 국내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연결하면 우리는 아주 의미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패턴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이끌었던 미국 증시 상승률 상위 20개 종목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각 기업이 왜 올랐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 시장과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상세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상승률 최상위권을 보니까요. 아주 뚜렷한 개별 이슈, 그러니까 모멘텀이 주가를 끌어올린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67%나 급등한 노렉스는 AI 광고 엔진 성능이 좋다는 게 입증되면서 올랐는데, 이건 국내에서 AI 타겟팅 기술을 가진 나스미디어와 연결해 볼 수 있겠죠. 넥타와 더마타의 경우는 각각 아토피, 여드름 치료제의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급등했는데요. 이건 저희가 앞에서 봤던 바이오테크 혁신 패턴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울바이오파마나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우리 기업들의 잠재력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실리콘랩스는 대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는 M&A 이슈가 앞으로는 거대 제약사와의 공동 개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실물 자산과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그룹의 종목들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안보, 그리고 산업 인프라 패턴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미부 미네랄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광물을 비축하겠다는 계획의 수혜주로, 베탈리온 오일은 유가가 오르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종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건 각각 국내에서 2차 전지 소재와 에너지 유통 사업을 하는 포스코홀딩스나 중앙에너비스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카디널 인프라스트럭처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C3S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을 보여주는 벌크선 운임지수가 오르면서 상승했습니다. 현대건설과 페노션이 각각 대응되는 사례고요. 한편 지안치 센추리는 기업 교육 시장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수혜를 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11위부터 15위, 세 번째 그룹을 볼 차례입니다. 여기서는요, 금융이나 부동산, 방산처럼 각기 다른 분야에서 아주 독특한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기업들이 눈에 띄네요. 이 그룹의 가장 큰 특징은요, 아주 명확한 틈새 시장을 제대로 공략해서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는 점이에요. 레미틀리 글로벌은 디지털 해외 송금 시장에서 수익성을 증명하면서 디지털 서비스 가치 재평가 패턴을 보여줬고, 이건 카카오뱅크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트라이포인티는 M&A를 통한 성장 전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원스톱 시스템즈와 버추익스입니다. 각각 엣지 컴퓨팅 하드웨어와 VR 훈련 솔루션을 미 국방부라는 아주 특별한 시장에 공급하면서 급등했는데, 이건 국내에서도 하나시스템이나 가온그룹처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방산 및 특수 솔루션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얼라이드 e스포츠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사례로 볼 수 있겠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그룹입니다. 16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보면 천연물 의약품부터 전기차 생태계,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다양한 미래 산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그룹에서도요, 미래 산업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를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피메드는 천연물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리 엔터프라이즈는 전통 미디어가 디지털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례를 보여주죠. 전기차 분야에서는 완성차 업체인 빈페스트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를 확장하는 주지 홀딩스처럼 생태계 전체의 기업들이 주목받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건 국내의 휴맥스 홀딩스나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의 성장 경로를 생각해 볼 때 참고할 만하죠. 마지막으로 톡스페이스는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가 기업 복지 시장으로 확대되는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했는데, 이건 AI 의료 솔루션 기업인 루닛과 같은 국내 디지털 헬스 기업들의 미래를 엿보게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를 쭉 훑어봤는데요. 이걸 종합해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물리적 세계의 AI 전환, 영어로는 피지컬 AI 트랜스포메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너지, 인프라, 바이오, 방산, 이런 실물 경제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강세를 보였을까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AI가 더 이상 소프트웨어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자산과 결합해서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AI를 돌리기 위한 전력, AI 칩 공장을 짓는 인프라, AI가 분석한 데이터로 만드는 신약까지 AI 혁명의 혜택이 이제 현실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오늘 분석 내용은 어디까지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요.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AI가 현실 세계를 바꾸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시장의 무게중심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린 분석이 이 복잡한 시장의 파도를 헤쳐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유용한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 속에서 여러분의 다음 투자 전략은 무엇이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리서치 에이전트 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